솔직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건 세대에서 하셔야 해요. 뭐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순간 하루에 몇 번이나 있으세요. 공용시설 점검할 시간도 부족한데 전구 하나 갈아달라. 변기물이 샌다. 보일러가 이상하다. 뭐 약칭 집합건물법에서 비롯되는 전유 부분 관련 문제로 불려다니는 그 짜증, 그리고 고충.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 계신 친구들에게 이처럼 생생한 고충을 수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일이라는 게 설령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 해도 내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손대기 싫어지기 마련이에요. 소위 일에는 확실한 명분과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현장의 프로이신 주임님들과 함께 이 고질적인 고민, 아파트 전유 부분, 보수 책임,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일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한 규정을 넘어서 짜증을 줄이고 우리를 프로답게 만드는 현장 노하우와 마음가짐까지 함께 정리해 봅시다. 저는 아파트 시설 관리 분야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은 없지만 오랜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입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점들은 많습니다. 단순하게 곁에서 지켜본 것 외에도 지금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현장의 생생한 얘기들을 자주 듣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이해가 꽤 깊어졌죠. 게다가 멀지 않은 시기에는 아파트 전기과장으로서 직접 몇 년간 경험해 볼 구체적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간접 경험과 대화들을 바탕으로 아파트 전유 부분의 보수 범위, 즉 어디까지 관리소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단지마다 또 관리소장님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늘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다양한 사례를 기초로 삼아서 가능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혹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현장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타성해졌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다른 소중한 의견이나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싶은 선배님들이 계시면 언제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전유 부분은 말 그대로 세대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각 방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기계실, 옥상, 지하 주차장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이 두 가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리소의 유지보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구분이기 때문이죠. 관리소에서는 입주민의 공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용 부분에 대한 점검, 보수가 중심이고 전유 부분에 대한 문제는 세대 소유자가 직접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공유와 전유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세대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소모됩니다.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곧 예산이 투입된다는 의미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들께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그만큼의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함께 깊이 명심해 주셔야겠어요. 이 책임의 무게를 헤아려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소장님들께서는 입주민들의 너른 이해를 구하는 현명한 소통 스킬도 필요합니다. 이건 한정된 자원, 인력과 예산 때문에 모든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주민들께 정중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수의 소장님들께서는 이미 이보다 더 좋은 수완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소통 스킬은 소장님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입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돈독하게 만들어줄 핵심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관리소는 도와주는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전구 교체, 수도 누수 확인, 변기 볼탑 교체 같은 건 일정 조건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사례가 바로 변기 물탱크 볼탑 교체 문제입니다. 볼탑은 세대 내부, 즉 전유 부분에 해당하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소에서 도와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오래된 단지일수록 이런 요청이 많아요. 물탱크 내부 부품이 노후되면 물이 새거나 계속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입주민은 관리소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문의하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세대 부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소에서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입주민이 부품을 준비하고 관리소가 인력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입주민 편의를 위한 지원 범위로 이해하면 돼요. 즉, 공용 부분 유지 보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도움을 주는 거죠. 물론 이 또한 소장님의 관리 방향이나 단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리소가 전유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안전과 직결되는가? 누전, 누수, 가스 등의 위험이 있으면 관리소에서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뭐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전 확보 차원이죠. 두 번째, 공용 부분과 연관이 있는가? 세대 내의 누수가 아래층에 피해를 준다면 이건 단순하게 전유 문제가 아니라 공용 영향으로 확장됩니다. 세 번째, 기술적 장비나 숙련이 필요한가? 일반 입주민이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관리소에서 도와주는 게 현실적이죠. 네 번째, 부품비와 인건비 부담의 균형.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부품을 구매하고 관리소가 작업만 지원하는 형태로 타협합니다. 사실 이런 요청이 많아지면 시설 주임 입장에서는 솔직히 짜증 날 겁니다. 이거 세대 문제인데 왜 나한테 전화하고 왜 요구를 하지? 뭐 이런 마음 들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점검 일정이 밀리거나 공용시설 문제가 산더미인데 전유 부분 문제로 불려다니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유, 공용 구분이 익숙하지 않고 관리소는 시설을 아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결국에 도움을 청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건 세대의 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세대에서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또는 부품 사오시면 제가 교체는 도와드릴게요.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서 짜증이 일로 바뀌고 일은 관계로 바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입주민 한 분 한 분의 태도는 다르지만 관리직으로서의 품격은 결국에 대응의 태도에서 드러나니까요. 결국에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 정답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전유 부분은 세대가, 공용 부분은 관리소가 책임지는 구조예요. 다만 아파트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섬처럼 존재하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입주민보다 관리소 안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갈등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건 세대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소장께서는 그래도 좀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하실 때가 많겠죠. 그럴 때마다 솔직히 짜증날 때도 있고 규정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해줘야 하지?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나한테 책임이 올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소장님과 시설주임의 시각 차이는 사실은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소장은 입주민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시설주임은 시설의 안전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즉, 한쪽은 관계 중심, 다른 한쪽은 안전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장님이 이건 해드립시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이렇게 제안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누수 위험이 있으니까 입주민 동의서 한 장 받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면 거절이 아니라 관리의 제한이 되겠죠. 또 소장님 입장에서는 민원 하나 줄이는 게 큰 일일 수 있으니까 시설 주임은 기술적 기준과 리스크를 설명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설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결국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 보다 어떻게 함께 가느냐예요. 규정은 기준이지만 현장은 늘 사람의 온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은 관계를 지키고 시설 주임은 기준을 세운다. 뭐 기준은 소장이 세운다라고 하지만 시설 주임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튼 이 둘이 서로를 이해할 때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진다. 이게 바로 진짜 프로 시설 관리자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전유 부분 보수범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시설 관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